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최신 논문 특허보기 첫 번째 모임이고요. 네, 오늘의 목차는 개요 부분이 한 최소 30분 정도 있을 예정이라서 이 개요를 하는 이유는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초반에 이해도를 좀 맞춰놔야지 향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요 있고 그 다음에 MMM 하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티모달 LLM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멀티모달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LLM이 뭔지 알아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멀티모달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두 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서 뭐 인퍼런스를 하면은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를 넣고 이제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넣고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넣고 비디오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멀티모달 모델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를 때에도 멀티모달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 지금 이 모임에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오시는 시창님께서 지금 최근에 그 내신 논문이 이제 인세인 뉴 이미지 모델에서 인스턴트 패밀리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풋이 이제 이미지랑 이미지 여러 장, 그다음에 텍스트 인풋, 포즈를 넣으면 이제 이런 화성에 간 사람들 사진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이제 멀티모달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에 해당되는 이제 그 캡션이 나오는 이것도 멀티모달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멀티모달 모델을 실제로 활용하면은 에이닷에서 지금 현재 네, 사진을 올리면 이런 빈치 커피 매장은 커피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흰색 파라솔로 인해 매장이 더 깔끔하고 시원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실은 지훈님과 함께 산책하다가 사진 찍었는데 잘 돼가지고 데모 영상으로 계속 쓰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A이랑도 사진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모달의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이제 모달리티가 있을 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GPT-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모달이라서 왜냐면 입력이 텍스트고 아웃풋 텍스트라서 이제 싱글 모달이고 GPT-4V 같은 경우부터가 이제 멀티모달인데 그 이유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동시에 넣었을 때 이제 텍스트가 아웃풋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력은 꼭 두 개여야만 되냐? 그건 아니고요. 입력도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될 수 있고요. 아웃풋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이미지 바인드 LLM 설명드리면은 이미지 바인드 LLM은 이미지랑 텍스트랑 오디오를 넣고 텍스트가 아웃풋으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살짝 설명드리면은 이미지 한 장 넣고 그 다음에 오디오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분위기 있는 BGM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입력은 백그라운드 뮤직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여자의 감정은 어떠냐라는 걸 질문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진을 넣고 음악은 되게 좀 약간 구루미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답변은 이렇게 영어로 쭉쭉쭉 나오는데 이제 이거 번역해서 보면은 뭐 배경 음악에 따라 소녀는 사색적이거나 사색적인 분위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 상황에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미지에서 답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멀티모달 모델은 입력이 꼭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멀티모달 LLM 최신 논문 토퍼보기는 결국에는 요거 이미지랑 텍스트 넣었을 때 텍스트 나오는 요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만약 이게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논문이 있으시면 충분히 넣어도 된다. 그래서 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가 나오는 모델을 이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멀티모달에 대한 개요였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제일 유명한 거 챗GPT니까 챗GPT에 대해서 보면 멀티모달 LLM 설명 가능해요라고 하면 이제 물론입니다.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우선 블랙박스라고 칩시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블랙박스에 입력 멀티모달 LLM 설명 가능해요. 출력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블랙박스는 실제로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이고 이 디코더는 실제로 입력은 인티저 숫자들이다. 그리고 아웃풋도 인티저 숫자들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인티저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실은 이 멀티모달 LLM 설명 가능해요는
실제로 캐릭터는 24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제로 캐릭터 세어보니까 이렇게 24개인데요. 이 24개를 직접적으로 이제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진 않고 이 멀티모달 LLM 설명 가능 헤어를 서벌드, 그러니까 월드에 분할을 해서 넣습니다. 그 분할하는 방식은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색깔에 따라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입력은 24개의 캐릭터이지만 실제 입력은 11개의 토큰이고 11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별로 이제 입력이 들어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색깔이 실제로 해당되는 매핑되는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티저 값에 해당되는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LLM의 입력은 인티저였고 그 인티저라는 것은 서벌드 토큰이고 그 토큰에 해당되는 인티저 값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워드에 서벌드가 있으면 그 워드에 해당되는 인티저 숫자 값이 반환되는 게 이제 보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인티저다.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인티저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LLM의 아웃풋은 인티저인데 이 인티저에 해당되는 복합에 있는 서벌드가 나와서 그 서벌드를 통해서 실제로 아웃풋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총 캐릭터는 198개지만 실제 LLM의 아웃풋은 145 토큰이다. 근데 그 토큰은 진짜 신기하게도 인티저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블랙박스라는 그 LLM의 실제 모델은 뭐 이제 GPT-3, GPT-2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인데 이 기본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를 좀 설명드리면은 결국 여기입니다. 이제 이게 월드 토큰 임베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인티저 숫자가 들어오면은 이 숫자에 해당되는 768 벡터를 하나 내뱉습니다. 그리고 월드 포지션 인코딩이라 해가지고 이 포지션 인코딩은 이제 이 1024는 최대 시퀀스 랭스라고 해가지고 이 GPT-2 모델은 현재는 1024개의 토큰만 내뱉을 수 있고 그 토큰에 해당되는 포지션에 해당되는 인베딩 벡터도 768 디멘전입니다. 그러면 아웃풋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아웃풋이 제가 인티저 숫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아웃풋은 인티저 숫자이긴 하지만 인티저 숫자는 아니고 768 디멘전의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를 리니어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이제 실제 복합 사이즈만큼 나와가지고 이거에 이제 확률값들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일 공들인 장표가 여기인데 왜냐면 이 장표는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LLM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텍스트고 아웃풋도 텍스트이지만 실제로 안에 폭파 보면은 인티저 입력이고 인티저 아웃풋인데 이 인티저도 인티저 진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인티저에 해당되는 히든 벡터 사이즈는 768 벡터들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아웃풋도 히든 벡터들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구조인데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머는 현재까지 n개의 입력이 들어가면 n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N개의 아웃풋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제일 마지막 한 개만 사용하는데 이 입력이 들어가면 하나, 딱 이 167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67을 뒤에 붙인 다음에 동시에 넣으면 이제 105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once upon 넣으면 어가 나오고 그럼 once upon 어를 넣었을 때 타임이 나오고 once upon 타임이 났을 때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LLM의 동작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토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코드 레벨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GPT-2 코드 갖고 왔는데요. 일단 설명드리면 이제 원 토큰 제너레이트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입력 넣으면은 입력을 input IDX라고 해서 이제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이 인티저 값을 모델에 넣고 아웃풋이 나오면은 이 아웃풋이 아까 그 5만 개 되는 확률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 확률 값에서 이제 argmax를 취해가지고 하나의 인티저 값을 나온 다음에 그 아웃풋 인티저 값의 마지막 값을 넥스트 토큰 아이디로 가까우는 그런 함수이고요. 컴페어는 이제 그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모델 제너레이트로 이제 인풋 아이디에 대해서 아웃풋을 나오는 이런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드 레벨로 보면은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갖고 왔고요. 오토 토커나이저에서 GPT-2 갖고 오고 토커나이저 모델도 갖고 온 다음에 프롬프트는 hello world my name is 지성이라고 넣은 다음에 이제 넥스트 토큰을 컴페어 아까 그 제너레이트 함수 쓰니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문 돌면서 이제 기존 프롬프트에 넥스트 토큰 넣어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한 건데. 그럼 헬로 월드 마이 네임 지성 했을 때
9개의 토큰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아웃풋도 9개의 토큰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 9번째 토큰의 값이 콤마였습니다. 네, 콤마였고 콤마랑 띄어쓰기가 붙어 있었고 그럼 콤마 띄어쓰기를 동시에 넣어가지고 다음으로 했을 때가 엔드가 나온 거고요. 그럼 엔드 I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그러면 헬로 월드 마이 네임 지성 앤 I am a member of the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토큰이 뭘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넌센스입니다. 과연 몇 년 전에 나온 모델은 지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멤버라고 예측했을까? 그냥 상품도 없고 그냥 막 던지시면 됩니다. 맨체스터. 아, 네. 좋은 접근입니다. 아마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워너원의 지성이라는 멤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멤버 오브 K-팝 그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멍청하거나 아니면 제가 좀 네임밸류를 좀 더 올려야 된다. 지금 GPT가 내 일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결국엔 트랜스포머의 입력은 n개의 벡터고 n개의 히든 디멘전 벡터고 그 n개의 히든 디멘전이 아웃풋도 n개의 히든 디멘전인데 그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제너레이트 함수를 했던 것처럼 이제 제너레이트 함수를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포문이나 Y문을 쓰면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결과를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LLM의 입력은 결국엔 토큰이다. 이게 결국에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가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표를 이해해야지만 멀티모달 LLM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멀티모달과 LLM을 알겠다고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멀티모달 LLM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는 Survey on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s라고 이제 파미에 나온 논문 내용 갖고 왔고요. 우선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타임라인, 그 다음에 아키텍처, 데이터 이밸리에이션 이렇게 네 개로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다 개요 부분입니다. 우선 타임라인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멀티모달 LLM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다. 그래서 2022년도에 플라밍고 나온 거 시발점으로 이제 뭐 수요 8B, 뭐 라바, 이제 GPT-4V, 그다음에 제미나이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페렛도 이게 애플에서 나온 거긴 한데 하여튼 한 명이 따라가기에 너무 벅차다. 이 모든 모델들을 다 확인하고 이해하고 장단점을 확인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스터디메이트 모임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키텍처, 그러면 LLM의 이미지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가 결국 핵심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푸유라는 방식인데 결국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LLM은 트랜스포머 디코더인데 그 디코더의 입력은 결국에는 토큰이고 토큰은 히든 벡터이기 때문에 그 히든 디멘전만 맞춰준다면은 이미지도 다이렉트로 LLM에 입력할 수 있다가 이제 푸유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이 30x 30x 3 이게 RGB 채널이니까 30x 33의 3의 패치로 바꾸고 이 패치가 그럼 결국엔 총 2700 디멘전의 벡터가 되겠죠. 네, 이 푸유 트랜스포머 디코더 히든 디멘전은 4096이기 때문에 NN 리니어를 통해서 4096 디멘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미지들이 4096 히든 벡터가 되고 이 이즈도 아까 이거 이즈에 해당되는 인티저 값이 있으면 이 인티저 값에 해당되는 히든 디멘전이 있으니까 4096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푸유라는 방식에서는 이미지를 그냥 30x 30x 3으로 바꾼 다음에 NN 리니어를 써가지고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넣어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니어 프로젝션은 2700 디멘전의 이미지를 4096에 히든 벡터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이야기했고 이게 약간 심플하지만 괜찮다고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 슬래시 n이 다음 줄을 표시하는 건데 그러면 n개 이미지를 넣으려고 한다면 똑같이 그냥 슬래시 n 한 다음에 다음 이미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텍스트 넣고 이미지 넣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푸유 아키텍처의 복캡 사이즈 아까 그 5만 개에 해당되는 복캡 사이즈는 얼마나 커졌냐면 이제 26만 개로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총 토큰이 26만 개이고 그럼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서벌드로 바뀌고 그 서벌드에 해당되는 인티저 값에 해당되는 4096 벡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티저 값이 나오는 그 해당되는 4096 벡터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이 앞에 이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까지 들어가냐? 이제 컨텍스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6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후유 아키텍처를 쓴 어터 HD8B라는 모델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멀티모달 LLM을 컴퓨터에서 돌리려면 최소 18.8기가의 하드디스크는 필요하고요. GPU 메모리는 45GB 정도 필요해서 일단 3090이나 4090에서 안 돌아서 80GB A100에서 돌려야만 하고 아니면 뭐 BCM 바이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인퍼런스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베링을 하는데 이 이유는 트랜스포머의 토큰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떠냐? 이런 사진을 넣은 다음에 이 사진에 뭐라고 써져 있으면 뭐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라 써져 있고 이 사진에 뭐라고 써 있으면 평택이 이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이거 한글도 읽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이 아래 영어를 읽은 거고요. 한글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있는 이런 걸 한번 넣어봤는데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냐고 했더니 이제 What's in my cart라고 해서 이제 뭐 영어는 잘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1+1이랑 4,980원 8도 사골집게 미역국을 하면은 못 읽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푸유 모델은 멀티링규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내용은 푸유 모델에서는 LLM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바꾼 다음에 이 패치를 히든 디멘전 4096으로 바꿔서 입력을 넣어서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니면 최근에 어떤 트렌드는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한 장이 뭐냐면 결국엔 이미지든 오디오든 비디오든 어떤 모달이든 상관없이 이 모달에 대한 인코더만 있으면은 이 인코더의 피처들을 실제 LLM에서 사용 가능한 토큰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 토큰으로 변화시키면은 이 LLM의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텍스트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이 텍스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LLM에 제너레이터를 붙이면 또 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이 모듈 설명드리면은 일단 모달리티 인코더라 해가지고 그러면 이미지 피처는 뭐로 뽑고 오디오 피처는 뭐로 뽑고 비디오 피처는 뭐로 뽑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논문 멀티모달 러닝 위드 트랜스포머라는 이 서베이 논문이 있는데 이제 모달리티에 따라서 토크나이제이션을 뭐 패치 단위로 하는지 ROI로 하는지 뭐 토큰 인베딩을 CNN 인베딩으로 하는지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달리티에 따라서 어떻게 토큰 인베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입력으로 넣는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치면 토크나이제이션은 뭐 웨이브폼 세그멘트하고 뭐 1D CNN으로 인베딩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달리티든 상관없이 모달리티 인코더를 통해서 일단 피처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 피처를 다이렉트로 LLM에 넣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이렉트로 넣으면은 당연히 성능이 안 나오겠죠. 왜냐면 텍스트 토큰에 있는 히든 그 사이즈도 안 맞을 거고 그 히든 사이즈도 안 맞는 것과 동시에 너무 생판 모르는 피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LLM이 되게 이상한 동작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이 커넥터를 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커넥터는 다음과 같이 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 이 MLP는 아주 간단한 게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플리 커넥트 레이어 몇 개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LLM에서 입력 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피처들이 생성되는 거고 이제 큐포머라고 요즘 많이 쓰이는 건데 큐포머는 실제로 이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다이렉트로 LLM에 넣는 게 아니라 큐포머라든지 이런 어떤 언어 모델에 넣은 다음에 그래서 쿼리 벡터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 쿼리 벡터가 실제 LLM에 입력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큐포머이고 아니면 이런 것도 싫다 이 커넥터도 싫고 그냥 LLM에 직접적으로 이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들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들을 이제 실제로 LLM에 이제 어텐션 부분에 넣는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어텐션은 그러면 텍스트 입력 히든 벡터랑 이제 그 비전 인코더 히든 벡터랑의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큐포머를 왜 하냐? 저희가 만약에 VITL14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비전 인코더인데 이게 이제 배치 사이즈고 이 256은 이제 14패치니까 224를 14로 나누면 16이고 16 곱하기 16이니까 256이고 여기에 클래스 토큰 하나 넣으니까 257이 되는데 그럼 257에 1024 이런 어떤 히든 벡터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LLM 입력으로 받기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LLM에서는 실제로 768이란 히든 디멘전을 쓰고 있어서 이 히든 디멘전도 안 맞아가지고
실제로 이 큐퍼머의 아웃풋을 보면은 배치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 257의 어떤 히든 벡터들을 32개로 줄이고 이 1024라는 이 히든 디멘전도 768로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LM의 토큰은 되게 비용이기 때문에 이미지 한 장에 257개 들어가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30개로 줄이면 이제 9.38% 정도 줄인 입력이 들어갈 수 있어서 되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가 거의 지금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이라서 이제 데이터랑 이밸류에이션만 하고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봤듯이 멀티모달 LLM은 2022년부터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해왔고 아키텍처는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 인코더, 커넥터, LLM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데이터는 다행히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쓰는 이미지 캡션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랑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 문장이 있는 데이터들이 CC3M, CC12N 그 다음에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alt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이미지마다 이제 얼터네이티브 텍스트들이 달려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50억 장, 20억 장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프리트레인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고 비디오 텍스트는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 텍스트 달린 데이터들이 있고 오디오 텍스트도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 텍스트 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보통은 이 큐포머만 학습시킵니다. 네, 큐포머만 학습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요 LLM에 들어가는 이 아웃풋들이 좀 이해를 하게끔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랑 텍스트를 넣고 텍스트가 나오는 이 쌍들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랑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가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멀티모달 LM 모델을 보게 될 텐데 항상 공개하는 셋 중에 MMMU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멀티 디서플 콜리지 레벨, 그러니까 대학 레벨의 어떤 리즈닝인데 제미나이가 이제 한 59.4다. 그래서 GPT-4V보다 뛰어나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클로드 최근에 공개된 거는 59.4라서 이제 GPT-4V보다 뛰어나고 제미나이 울트라랑 뭐 비슷하고 뭐 프로보다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공개되는 모델들이 MMMU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LLM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평가 셋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첫 번째로 비교 평가하는 건 MMMU다. 그리고 뭐 DAC-VQA, MES, 사이언스, 차트 QA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평가 셋들이 있어서 여기서의 지표는 당연히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이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제일 잘 되는 건 뭐냐? 현재 상황에서는 제미나 울트라가 제일 잘 되고 59.4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람보다 뛰어나냐? 아닙니다. 사람 전문가들은 전체 셋에서 한 82.6 정도 맞고 사람 전문가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88.6 정도까지 맞기 때문에 아직 갭은 좀 있다. 그래서 한 30점 정도 차이는 아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슬픈 사실은 이 하늘색 부분이 다 클로즈드라서 이건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 빨간색 부분만 이제 오픈 모델들이라서 이제 빨간색들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오픈 모델의 성능 대비 격차는 한 8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보다는 한 30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현존하는 제일 잘 된다는 제미나이 울트라나 클로드 3 오퍼스나 뭐 GPT-4V 대비도 오픈소스 모델들이 거의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점 정도 차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멀티모달 LLM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아키텍처는 비전 인코더랑 커넥터랑 LLM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프리트레인 데이터랑 인스트럭션 튠 데이터를 사용하고 평가는 MMMU나 뭐 다양한 평가셋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들인데요. 우선 결국에는 LLM이 핵심이다 보니까 이 LLM에 어떻게든 입력을 넣고 싶으면은 결국엔 이미지 인코더나 오디오 인코더나 비디오 인코더 넣어가지고 인풋 프로젝션 한 다음에 LLM에 넣고 아웃풋 프로젝션에서 이미지 디퓨전 넣으면은 이미지가 생성되고 오디오 디퓨전 넣으면 오디오가 생성되고 비디오 디퓨전 넣으면 비디오가 생성된다 해서 이제 넥스GPT라는 오픈소스 모델도 있고 AnyGPT라 해가지고 결국엔 이 GPT는 트랜스포머니까 토큰으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네, 스타트 오브 뭐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스피치 토큰들을 넣은 다음에 엔드 오브 스피치, 그 다음에 텍스트 토큰 넣고 이미지는 스타트 오브 이미지 토큰 해가지고 이미지 토큰 넣고 뮤직 토큰도 이런 식으로 토큰 넣은 다음에 근데 토큰이라는 건 결국엔 히든 벡터들이고 이 히든 벡터들에 또 다 아웃풋이 나오면은 이거 디토크나이저 시키면 이제 오디오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오고 뮤직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를 넣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에는
GPT라는 트랜스포머의 인풋은 토큰인데 멀티모달 데이터를 토큰으로만 변환시키면은 다양한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일부 내용이고요.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